민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수용하겠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냥 끝장을 내는구나. 그 네? 중도보수 실용의 그 네. 저거를 그냥 끝장을 봐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게 뭐 45%랑 43%랑 싸우다가 44%랑 43%로 했다가 43%로 가는 거 아닙니까? 대신에 정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자고 제안을 한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 쪽에서. 사실 그거는 또 이제 많이들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도 해서 그냥 뭐 어차피 이게 물론 이제 그 대체율이랑 뭐 논쟁이 되게 많지만 이제 원하는 대로 연금 개혁에서 열심히 하셨던 그 교수님들이나 활동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기에는 성엔 안 차겠지만 뭐 연금 개혁, 공무원 연금든 국민연금 개혁도 늘 이렇게 좀 약간 애만 어느 사람 타협하는데 어쨌든 빨리 진전을 시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뭐 그냥 근데 이게 자기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잡았을 때 해가지고 다시 또 막 하기에는 아무튼 지금 그냥 그렇게 논쟁적이지 않을 때 하더라도 어느 쪽이든 타격이 좀 덜하고 뭔가 혼미한 정세에서 이걸 만들어 버리는 것도 하나의 작전이겠다 싶어가지고 뭐 이거는 뭐 동의하는 것과 별개로 그냥 유능하게 문제를 풀어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 여기 뭐 건다리움 합금은 실존하는가? 네. 뭐 이런 중요한 주제도 있지만 네. 건다리움 합금은 실존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름이 건다리움이지. 네. 아무튼 네. 현승희님 진짜 미나님 지인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이게 얘기를 하면은 너무 연금 얘기 힘들고 복잡하다. 그러니까는 큰 두 개의 조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연금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하나는 어쨌든 재정 안정파인 것이고 네. 하나는 소득 보장파인 것이고 그렇죠? 그런 네. 얘기죠 이게. 네. 재정 안정파라는 것은 하여튼지 간에 이대로 가면은 연금이 어쨌든 망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재정을 안정시키는 것부터 일단 해놓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국민연금으로 어떻게 다 하냐. 여러 가지 증세 그리고 다른 여타의 복지제도 그리고 연금으로 얘기한다면은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라 기초연금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러한 복지제도를 다 갖다 해가지고 다 가지고 이제 소득 보장을 하는 것인데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국민연금 하나로 국민연금 한 큐로 이제 다 해결하려고 하면은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제 그것은 지속 불가능한 연금이란 이름하에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기본소득이든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 국민연금으로 함께 다 하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유지 불가능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어서 그나마 가능성 있는 복지제도의 어떤 그 설계까지도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요게 이제 재정 안정파에 놀린 것 같고 소득 보장파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그 얘기도 맞을 수 있는데 이것저것 복지제도를 이것도 설계해서 놓고 저것도 설계해서 놓고 기초요금도 이렇게 하고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는데 지금 한국의 현실상 이런저런 복지제도를 다 이렇게 설계해가지고 다 집어넣자고 하고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증세를 하고 이게 가능할 확률이 얼마나 되냐. 그것은 어느 정도로 현실성이 있느냐. 오히려 지금 확보된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이 제도 안에서 보장할 수 있는 것부터 최대한 보장해 나가면서 이거를 일단은 메인으로 놓고 여기서 확보할 수 있는 걸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붙여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재정 안정파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근본적으로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을 투입해가지고 이제 지급 보장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완하는 걸로도 어느 정도 다 막을 수가 있다. 이런 이제 반론을 펴면서 이 두 개가 지금 가는 이 아주 두 개의 다른 솔루션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다른 솔루션들은 근본적으로는 이 두 개의 다른 솔루션들이 애초에 국민연금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해결이 안 납니다. 애초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이 두 개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외적인 시스템 얘기를 같이 끌어와야지 이건 해결이 나는 얘기예요. 근데 두 개의 얘기를 다 국민연금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는 논쟁이 안 끝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거그리고 이 얘기의 논쟁이 또 안 끝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서로의 논리를 이제 요게 요 틀 안에서만 이제 서로 신뢰를 갖고 논쟁을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한 여지가 있는데 불순한 사람들이 이제 논지를 갖고 와서 이제 하는 걸 또 전제해서 논쟁을 좀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의도가 불순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껴갖고 논쟁을 흐트러뜨린다. 요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투자처의
그 수익 목표 수익률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던데.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저는 그것도 좀 위험해 보이긴 하지만.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재정 안정파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연기금에 이제 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하고 뭐 좀 이렇게 더 고위험이어도 고수익률 해서 우리나라 너무 지금 안이하게 굴리고 있지 않냐. 네, 딴 나라보다 좀 더 세게 돌려서 돈을 많이 벌어오면 된다. 네, 뭐 그 재정 안정의 어떤 방식을 더 이제 뭐 거시기 하고 뭐 이런 주장하는 것에 더불어서 그러니까 재정 안정파를 일종의 재정 안정파 주장을 하는 사람을 일종의 신자유주의자로 보는 분명 그런 사람도 있겠죠. 재정 안정파 중에. 근데 요 주장이 재정 안정파의 대표 주장이다라고 하면서 재정 안정파들의 주장을 일괄적으로 이것은 신자유주의야라고 하는 이제 반론 방식이 있는 거고 이쪽에는. 그다음에 재정 안정파들의 이 소득 보장론자들에 대한 공격 방식 중에 뭐가 있냐면 너네는 그거 정규직 그다음에 그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86세대 기득권 정규직 이 중심의 사고방식이야. 너네가 국민연금 많이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 체제를 얘기하는 거야. 소득 대체율 높으면 오히려 거기에 더 많이 가져가게 되는 그렇죠. 상태가 벌어지니까. 너네는 미래 세대를 생각하지 않고 니네 지금 기득권인 너네 세대가 많이 먹기 위해서 하는 주장이야.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소득보장론자는 그걸 대표하는 사람들이야. 요렇게 둘이 이제 싸우는 요 논쟁 구도가 또 있습니다. 사실 운동진영 내에서도 요게 그렇죠. 합의되지 않았죠. 그렇죠. 요렇게 싸우면 이거 다 안 나오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요게 지금 메인 구도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해결이 안 납니다. 이 논쟁 구도가. 지금 이분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네, 지금 건담에도 국민연금 징수회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국민연금이 좋은데 그만 해라 뭐 이런 얘기 같기도 해요. 네, 그렇죠. 하지만 저희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논쟁은 해결이 안 나는데 그러나 좌파를 자칭하는 김준우라면 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맨 처음에 드린 말씀 있잖아요. 그 두 개 솔루션 중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사실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건 전략적으로. 그쵸. 전략적으로 다종다양한 제도의 어떤 이런 이 중첩을 통해서 이 어떤 복지를 구현하는 거냐 전략적으로 아니면은 이쪽이 주장하는 대로 일단 확보된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충실히 활용해 가면서 그걸로 예를 들면 복지 동맹을 확보를 한 후에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요 복지의 어떤 동맹을 늘려 나가는 것이냐. 요거는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될 문제여서 그 전략을 선택한 후에 그 전략에 동의하는 거를 늘려가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해법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그거에 합의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필요한 거다. 운동 진영이든 좌파든 뭐든. 그게 일단은 필요한 거고 요건 이제 좌파에 이제 필요한 어떤 전략인 것 같고 그다음에 당장의 과제에 있어서는 뭐냐면은 이게 그래서 이 합의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지난 국회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일종의 공론화를 한 거잖아요. 공론화를 해가지고 막 그런 거 뭐 더 내고 덜 받을래, 더 내고 더 받자, 뭐 이걸로 그대로 내고 더 받을래, 뭐 이런 걸 한 거잖아요. 그 단계에서 사실 안타깝게도 재정 안정파가 졌습니다. 그렇죠. 안타깝게도 야심을 드러내시는군요. 아니, 어느 쪽이 졌어도 안타깝게도라고 했겠죠. 이렇게 빠져나가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내고 더 받자가 된 거잖아요. 더 내고 더 받자가 됐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공론화를 했다라는 어떤 절차의 어떤 그 신뢰성은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더 내고 더 받자라는 연장선에서 일단은 요 얘기는 일단은 마무리 짓는 거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타협의 어떤 그런 과정은 있어야겠지만은 요 같은 더 내고 더 받자라는 틀 안에서 해결하는 거는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보험료율은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그게 43%든 뭐 퍼센트든 간에 처음에는 45%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는 요 비율은 뭐 타협의 대상이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상향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근데 요 비율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자동 조정 장치니 뭐 이런 거를 또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아무 의미가 요 43% 안을 수용하겠다는 거의 전제는 또 자동 조정 장치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거를 가지고 이제 타협을 하는 과정인 거여서 요거까지 포함해 갖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 어려운 얘기다 굉장히. 저는 이 개혁이 제일 어려울 때는 변화가 필요한데 이대로 있을 수는 없는데 이 변화는 선인데 왜 그런 거잖아요. 뭐 지옥으로 가는 열차는 선의로 포장돼 있고 뭐
그 100명의 간신보다 1명의 충신이 더 위험할 때가 있고 뭐 이런 격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소득 보장파의 입장에 있기는 한데 이것이 가져올 효과나 후과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는 정말 자신 있게 알 수 있나? 사실 뭐 제가 무슨 연금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논문 나오고 보고 운동진영이 이게 너무 원론적인가 싶기도 하다가도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좀 이상한 거에 빡칩니다. 저는 오히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익률 같은 거 보면 왜 뭐 무슨 고속도로 뭐 몇 군데 적자나는 데도 있죠. 소득 보전 다 해주고 막 MBK나 뭐 하여튼 뭐냐 맥쿼리 뭐 이런 데다가 막 주잖아요. 이걸 왜 내한테 줘? 다 국민연금한테 몰아줘야지. 차라리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수익률을 할 수 있는 걸 차라리 그거나 나라 돈에서 국민 세금에서 국민 빼먹기지만 차라리 그렇게 하지 왜 자꾸 이렇게 연기금 사회주의? 해상풍력도 국민연금이 들어가서 이렇게 뭐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저는 좀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또 어떤 뭐 한계가 있겠지만서도 그런 고민이 있을 때가 있죠. 그리고 그것도 이제 또 다른 건데 지금은 여전히 할 게 없으니까 뭐 제가 옛날에 컨벤션 정치라고 행사 많이 하는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거 말고 도로 계속 내잖아요. 도로 진짜 물론 뭐 강원도 갈 때마다 느낍니다. 이 산과 이 산 넘어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니까 나중에 거기 아픈 사람이 병원 갈 때도 편해질 거고 예타가 뭐 중요하네 뭐 이렇게 생각 들지만 이 도로를 뚫으면 도로를 유지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게 또 일본 사회에서도 되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걸 보고 있을 때면 아니 그냥 그 도로 그만 짓고 사람들한테 연금 주면 되지. 정부가 지급 보증하면 되지. 결국은 그 고정 지출 얼마나 둘 거냐의 문제지만 노인 빈곤 1위에다가 그 노인 자살률 뭐 1위 국가라고 하고 뭐 이런 나라에서 지금 뭐 장난하나? 뭐 이런 뭐 그런 생각이 좀 해서 저는 약간 그게 지옥으로 갈 수준인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조금 기본적으로는 지급 보장파에 좀 가까운 견해에 서 있다.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된 운동진영이라고 부르는 다수의 의견은 소득 보장파가 맞죠 지금 상황에. 그 뭐 기구도 있잖아요 지금 뭐 공동행동, 연금 개혁 공동행동인가 뭐 있습니다. 그 단위에서는 이제 소득 보장파가 의견이 확고하고. 이 소수파에 속하는 재정 안정파 중에 신자유주의가 아닌 쪽은 오건호 박사가 하는 그 내반복. 그쪽이 이제 소득 재정 안정파에 가깝고 이렇게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데 그분들과 뭔가 예민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하여튼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략적 선택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요 소위 말하는 운동 진영 내지는 뭐 이 단위에서 명확하게 그 로드맵에 연금 정치라고 할 수 있는 그 로드맵이 이제 합의가 된 거냐의 문제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최근에 의대 증원 문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저희도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증원은 사실 찬성이잖아요. 증원은 찬성인데 이런 식으로 한 큐에 2,000명 증원하는 건 세상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도 잘못했고 윤석열은 무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놓고 나서 그러면 어떤 로드맵으로 증원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타협안을 팍 내는 그런 정치를 제대로 하는 적 없거든요. 민주당도 특별히 하고 있지 않고 뭐 정의당이 지금 그거 얘기해봐 네가 뭐 원해잖아 이럴 테니까 뭐 뒷등으로는 안 들을 텐데 말하자면 근데 이제 민주당이 전 정부 버전이 있긴 하죠. 그게 문재인이 하려고 했다. 그래서 근데 저는 뭐 심지어 이제 뭐 선거 다 끝났으니까 진보정당 안에서도 예를 들면 그런 게 좀 의문이긴 했어요. 지금 이제 목포에 계신 활동가들한테 죄송한데 이제 목포대랑 순천대가 합쳐가지고 전남 공공의대를 유치하려고 하는 이제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데 저는 아니 의대를 새로 하나 만드는 것이 시스테마이징을 하고 이렇게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근데 목표가 전남 지역에서 일할 공공의료를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남대에 그 광주에 있지만 전남대가 전남 지역 공공의료학과를 계약학과나 특별 따로학과를 설치를 따로 해서 그렇게 해서 기존에 어느 정도 커리큘럼이 돼 있는 전남대 교육과정에서 가르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목포대와 순천대 그리고 목포 지역사회와 순천 지역사회가 원하는 학생들이 생기고 학교의 그 어떤 위상이 높아지고 이런 부대 효과는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제 저같이 이런 식으로 순수 T로 접근하면 이제 선거 공약도 낼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이렇게 되니까 좀 이렇게 그렇긴 한데,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의대도 몇 명이 늘어야 되고 뭐 500명 늘어야 되고 700명이 늘거나, 저는 옛날에도 막 안에서, 근데 이게 너무 디테일하다고 그런 거 공약 못 내게 하더라고요. 과를 의과대학 외과 이렇게 뽑는 거죠. 의과대학 소아과 이렇게 뽑는 겁니다. 딴 과 못해. 아예. 그럼 점수가 좀 낮겠지. 입학 점수가. 뭐 그럼 어때? 그렇게 해서 뭐 하는 이런 방식,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왜냐하면 의대 증원도 중요하지만 그게 필수 건강 의료 계열이나 지역의 의료인의 보급을 자연스럽게 다 보강해 줄 걸 보증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좀 그런 또 다른 정책 처방도 필요하지 않아? 라고 저는 생각을 방송이 재미가 없어지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재밌대요. 네? 너무 재밌대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댓글 지금 PD를 하고 있는 거지. 네, 네, 그렇습니다. 목포는 항구다. 네.